6월 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 제한을 넘어 징검다리 4선과 5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오늘 기초의원 선거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저조한 출석률로 가까스로 의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목포 등 4개 상공회의소가 해상풍력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가 인터넷상에서 각종 불법 유해 정보를 발굴해 신고하는 등 온라인 범죄 예방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타고난 직업의 단체장이란 우스갯말이 나올 만큼 전남에는 3선 연임 제한을 넘어선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실력 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만큼 지역에 인물이 없다는 비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단체장 5선에 도전합니다. 2002년 완도군수 당선을 시작으로 내리 3선 고지에 오른 뒤 2018년 목포시장으로 또다시 단체장 인생을 시작하고 연임에 나선 겁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2006년, 2014년, 2018년 도합 3선을 달성했고 4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재선을 끝으로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가 2018년 군수직에 복귀했습니다. 징검다리 4선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6월 1일 치러지는 신안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석형 전 한평군수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3선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뒤 전남지사,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다시 군수 선거에 나섰습니다. 당선되면 역시 4선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 임기를 4년 그리고 3기 안에서만 계속해서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연속된 선거에서 선출됐을 때만 적용됩니다. 전국에서 4선 단체장은 서울 용산구청장, 동대문구 구청장, 강서구청장, 부산 기장군수, 충남 계룡시장 등 다른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특히 전남이 두드러집니다. 슬로시티, 마세도시, 옐로우시티, 퍼플섬, 나비 등 각각의 도시의 독특한 상징을 성과로 남겼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행정 능력, 저임망식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측근과 사조직, 파벌에 따른 갈등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건 문제입니다. 천생 직업이 단체장으로 여겨질 만큼 재임 기간이 긴 3선 초과 단체장. 변화와 쇄신을 내건 도전자들의 대결은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처리해야 할 전남도 의회는 오늘 의결 정족수를 채우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당장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의원들의 출석률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단 4명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의 의결 정족수를 겨우 맞춘 겁니다. 네, 전원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간 뒤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본회의장입니다. 58명 정원 가운데 15명이 사퇴해 남은 의원은 43명. 의결 정족수는 43명 가운데 과반인 22명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했습니다. 본회의 전 이미 10명의 의원들이 개인사를 이유로 휴가를 냈고 출석했던 32명의 의원 중 9명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결국 의결 정족수보다 1명 많은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석원 23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9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이 사직해 5명만 남은 상태인데 이 가운데 2명이 나오지 않아 단 3명으로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자 윤명희 의원님은 의정 활동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는 29일 임시회패를 앞둔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또다시 7일간의 자유시간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시되는 공약들이 인근 지자체들을 자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시장 선거 주자들의 무한반도 통합론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무안군수 선거전에서는 독자적 시 승격 의제가 던져지면서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광주시장 선거를 비롯해 군공항 소재지인 광산구청장 선거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공약을 잇따라 던지며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한평군수 경선 후보 재심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일 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석형 한평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전남도당의 경선심사에서 배제한 것은 특정 계파 정치인을 본선에 올리기 위해 유력 후보를 배제한 것이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내일 재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김경자, 이상익 예비후보 측도 중앙당 결정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회 최홍림 부의장의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무소속 최홍림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항구도시라는 이름은 여수 광양에도 미치지 못하고 목포가 5대 도시라는 영예가 사라진 지방의 작은 도시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목포 첫 여성 시장이 돼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윗사람, 중앙정치에 빚이 없습니다. 유일한 빚은 저를 지지해 주신 시민들에 대한 빚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시민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해상풍력 신중 검토 의견을 발표한 데 대해 목포와 순천, 광양, 광주 등 4개 상공회의소가 해상풍력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해상풍력은 지역의 미래 신산업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상풍력 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안 오룡지군의 가칭 희망초등학교와 가칭 희망중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희망초등학교는 14,935제곱미터 부지의 40학급 규모로 지어지며 희망중학교는 15,500제곱미터 부지의 31학급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202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8주기를 맞아 목포 MBC가 진행했던 세월호 조타수 조모 씨의 인터뷰 전체 분량이 유튜브 목포 MBC 뉴스 채널에 공개됐습니다. 40여 분 분량의 인터뷰에서는 대부분 수영 생활을 마친 세월호 선원들의 지난 8년 동안의 생활과 참사 당시 상황, 조타 장치 고장과 외부 요인에 의한 침몰 가능성 등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부실 등에 대해 선원의료서의 고백이 담겼습니다. 혹시 누리캅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상에서 각종 불법 유해 정보를 발굴해 신고하는 사이버 명예 경찰입니다. 누리캅스가 경찰과 함께 각종 온라인 범죄 예방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온라인 불법 유해 정보는 어느 정도로 접근이 쉬울까요? 직접 몇 가지 키워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도박을 입력해봤습니다. 현란한 광고를 내걸고 있는 각종 불법 스포츠 도박과 사행성 도박 사이트들이 빼곡합니다. 이번엔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 아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구매를 유도하는 수많은 사진, SNS 계정, 심지어는 이용해본 후기까지 발견됩니다. 이처럼 몇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불법 사이트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실제 생활하고 똑같이 무질서나 범죄,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 적발 건수는 11,000여 건.
하지만 사이버범죄 수사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은 그래서 매년 90여 명의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위촉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수사 인력 증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로 구성된 누리캅스는 마약 유통과 도박판이 벌어지는 불법 사이트와 각종 SNS, 악성 댓글 등을 찾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남 누리캅스의 신고로 차단된 유해 사이트만 2,000곳이 넘습니다. 교내에서 누리캅스 신청한 선후배들이나 동기들이랑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생의 시각에서 같이 유해 사이트를 찾아내고 전남경찰청은 누리캅스와 함께 5월은 도박, 6월은 자살 유해 정보, 7월은 불법 게임 등 매달 새로운 주제를 지정하고 해당 키워드와 관련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국가경찰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신안과 목포 등 전남 치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국가경찰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신안군 가구도를 방문해 민생 치안 실태를 파악하고 목포경찰서에서는 범죄 환경 예측 시스템 시연과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전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실종자 수색 드론 시연 등도 확인했습니다. 목포 무안 신안축협이 코로나19로 미뤄왔던 TMF 발효 사료 공장 준공식을 1년여 만에 개최했습니다. 목포 무안 신안축협은 한우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TMF 사료 공장을 지어 지난해 2월부터 생산에 들어갔으며 현재 매달 3,000톤의 TMF 사료가 한우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15분쯤 무안군 청계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인근 주택 외벽 등을 태우고 출동한 119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안의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조된 해저 케이블 공사 전용 선박이 다음 달 해남군 화엄면과 신안군 안좌면 사이 해상 7km 구간 해저 케이블을 시설하는 작업에 첫 투입됩니다. 해남 화엄과 안좌 사이에 해저 케이블이 시설되면 신안 섬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육상 송전이 원활해져 해상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국내 최초로 건조된 해저 케이블 포설선은 LS전선이 자체 공사를 위해 건조한 8,000톤급 선박입니다. 세계 습지의 날 행사가 보성 벌교 생태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의 습지, 한국의 갯벌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갯벌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갯벌의 가치를 되새기는 다짐 선언, 습지의 보존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등이 이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전체 면적은 1,284.11제곱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전남 갯벌이 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양에 연간 30만 톤 규모 친환경 전기 강판 생산 설비가 착공되면서 전기 자동차 소재 강판 생산이 본격화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오는 2025년까지 9천억 원을 투입해 연간 전기차 600만 톤 규모의 전기 강판을 생산할 예정인데 지역에서는 연간 2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인 신안군 흑산면 가고도 남서쪽 96km 해상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 61통을 발견하고 서해어업관리단에 통보해 철거를 지원했습니다.